예,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윤리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계약이 결정되고 나서 좀 의미 있는 수업을 진행해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업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버 그리고 구글 클래스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좀 부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께서나 유튜브 채널에 수업 영상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 거 보니까 또 좀 나름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 이어서 숙제가 있었지요. 과제입니까? 숙제라기보다는 과제죠. 네, 과제를 선생님이 기출문제 두 문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 두 문제에 대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네요.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 갑을의 가상대하이다. 갑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갑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리와 사상 문제 중에는 이 사상가들의 그림만, 사진만 봐도, 사진은 아니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상가, 그리고 요 모자라고 있는 사상가, 나중에 윤리 공부 그리고 윤리 교과서를 접하다 보면 이 사람 누군데 하고 맞출 때가 있습니다. 자, 갑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란 말 무슨 말입니까? 선천적이란 말이죠. 선천적으로 또는 본성적으로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 마음, 사양지심, 먼저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이 네 가지의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기 그 전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사단을 어떻게 하자? 확충하자. 확충이란 것은 실천해 나가자, 확대해 나가자, 길러 나가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사덕이라는 도덕성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갑의 입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란 것이 언제부터 선천적으로 어디에 있다?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확충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성된 도덕성, 즉 인의 예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과 사덕 모두 무엇과 관련되겠습니까? 도덕성과 관련되겠죠. 그럼 여기서 의미한 도덕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름 뭐죠? 이제 무슨 선? 착할 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설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갑의 입장,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바로 맹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두 번째는 색깔을 좀 바꿔볼까? 아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에도 적었기 때문에 라임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선천적이다. 본성적으로 무엇을 좋아한다? 이익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 이익을 좋아하는 특징 때문에 나의 것은 지키고 남의 것은 뺏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빼앗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있은 후에 예의와 법도에 따른 교화가 있은 후에, 즉 영어로 하면은 애프터가 되겠죠. 뭐한 후에 사양하는 마음으로 규범을 맞이. 자, 사양하는 마음, 규범에 맞는 마음, 바로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도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을의 입장은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을은 선천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을 좋아한다? 이익을 좋아한다. 누구의 이익? 나만의 이익. 그래서 이기적이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들과 다투고 빼앗는 일이 발생한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치될 수 있을까? 모든 구성들이 이기적이고 모든 구성들이 악하다.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색깔이 똑같으면 잘 안 보이겠죠? 그 사이에는 서로 다투고 빼앗는 일이 발생한다.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럼 이 혼란, 이 어지러움을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가만둘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예의라는 가치와 법도라는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한 후에 가르쳐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변화시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사양하는 마음, 그리고 규범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 도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덕적이라는 것은 선천적 성격을 지니기보다는 후천적 성격을 지닌 거죠. 그래서 선천적으로는 어떻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하지만 예의와 법도를 가르치면서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 나오는 개형. 본성을 변화시키자. 어떻게? 인위를 일으켜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태어날 때는 악하지만 살아가면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킨다. 무엇을 통해서? 인위적인 놀이를 통해서. 그럼 인위적인 놀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의와 법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은 누구의 관점이 되겠습니까? 성역설을 주장하는 순자의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한 문제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간 본성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잘 함축되어져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갑, 맹자는 색깔을 바꿔볼까? 자, 갑은 측은히 여긴 마음 네 글자로 측은지심,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죠? 사단이죠. 자, 사단은 인의 단서라고 본다. 자, 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어짐, 도덕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측은히 여기는 이 측은지심이 사단이고 이것을 잘 어떻게 함으로써 확충함으로써, 즉 어디다 메모를 할까? 그래서 여기서 배웠지요. 측은지심 여기다. 사단을 어떻게 함으로써 확충함으로써 사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사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측은지심이 확충됨으로써 무엇이 될 수 있다? 인이 될 수 있다. 인의예지. 자, 그러면은 수호지심,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확충시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의가 되겠죠.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을 실천해 나간다면 예의를 갖출 수 있겠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안다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예, 이것이 바로 사단과 사덕의 관계가 될 것이고, 이것이 어떤 중국 고대의 맹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중국의 성리학, 주제의 성리학, 그리고 조선의 이원과 이의 성리학,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정약용의 실학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나중에 기약을 하게 되면 만나서 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갑은 본성을 변화시킨다. 다시 본성을 변화시킨다. 자, 여기서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갑의 입장이보다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을의 입장이 되겠죠. 교화, 가르쳐서 변화시킨다. 자, 그리고 무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무위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 이 두 사상가는 어느 시대의 사상가입니까? 여기 누르면 안 되구나. 이 두 사상가는 중국 진나라 이전에, 이 말은 아직 우리가 학교에서 안 배웠으니까 다시, 중국 고대 유학 사상가입니다. 이 중국 고대 유학 사상의 특징은 도덕의 가치를 인간에 의해서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인간에 의한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위란 것은 어느 학파가 강조한 것입니까? 이런 인위에서 지친 이 도가 사상가들이 얘기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은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누구의 입장이라면, 순자의 입장이라면 무위의 삶, 이런 도덕적이고 인위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절로 그렇게 되는 무위의 삶을 중요시인 것은 도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반 전혀 맹자와 무관한 반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맹자에 맞춰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본성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또는 길러나가고 무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바로 2번이 될 수 있겠죠. 맹자가 될 수 있겠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적인 욕구를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본다. 이익을 좋아한다. 이기적 욕구,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순자의 성악설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사람이 선하게 된다는 것은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당연히 후천적이 되겠죠. 이것은 무엇의 결과이다? 인위적이다. 자, 요게 원래 이 뜻은 내 선생님이 거짓 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짓 위자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자? 무엇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한다. 사람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하게 한다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로 본다. 자, 여기 나와 있죠. 화성기위라는 것입니다. 자, 5번. 누구나 무엇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 수양이라는 것은 바로 후천적 노력입니다.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 여기서 인격을 완성한다는 말은 바로 도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맹자의 관점에서 수양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보존이죠. 키핑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약수터에서 깨끗한 물을 떠와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맹자의 관점에서의 수양이고 이를 통해서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반해 순자의 관점에서는 순자는 정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깨끗하지 못한 또는 지저분한 또는 먹기는 좀 찝찝한 그런 물을 어떻게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바꾸는 나쁜 것을 착하게 바꾸는 수양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은 이 두 사상과의 공통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상과 모두 인간은 선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맹자는 어떻게 함으로써? 내 본성을 잘 지킴으로써. 순자는 내 본성을 잘 바꾸는 수양을 통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풀었는지 한번 볼까? 봅시다. 지금 선생님 컴퓨터로 여러분들 제출한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맞췄네요. 아이고, 참 잘했습니다. 잘하네. 자연계열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윤리 치는 거 아니지? 자, 이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윤리를 1학년 때 통합사회 배웠던 건 뺍시다. 윤리를 한 2시간 정도 배웠는데 2시간 만에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수능 문제입니다. 언제 수능 문제냐면은 보자. 6개월 전에 쳤던 수능 문제인데 한번 수능 문제도 우리가 윤리 2시간 배운 후에 풀 수 있는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자와 문제 잘 읽겠지요. 자, 고대 중국 사상가다. 자, 고대 중국 사상가 하면 크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유가 사상, 두 번째 도가 사상이 나옵니다. 선생님, 불교는 왜 안 나옵니까? 불교는 고대는 중국 라인이 아니라 인도 쪽 라인이 되겠죠. 자,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함축되었습니다. 자,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 그들은 모두 무엇을 좋아한다? 이익을 좋아한다. 손해를 싫어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자, 하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모두, 또는 여기서 의미하는 그들은 모두 인간이 되겠죠. 인간은 원래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한다. 자기 이익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군자를 귀하게, 여기서 군자는 여기서 군자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플러스의 의미가 되겠죠. 그럼 소위는 마이너스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군자를 귀하게 여긴 것은 그가 본성을 교자, 가르쳐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성을 교화하고 인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한자 읽어볼까? 본성을 변화시키고 인위적인 노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자, 이런 인위적인 노력을 일으키면 무엇이 생겨난다? 예의라는 도덕적 가치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할까? 그들은 모두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한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더라? 군자라는 사람이 있더라. 이 군자라는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더라? 이 군자라는 사람은 무엇을 실천했기 때문에 본성을 일으켜서 인위적인 것을 일으켜서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득템할 수 있었다? 이해란 것을 득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까? 소인에 대한 설명은 없죠. 그럼 소인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 본성을 따르겠죠. 어떤 본성? 이기적인 본성을 따를 것입니다. 그럼 여전히 어떻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누구의 입장이 되겠죠? 바로 순자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색깔을 바꾸는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자는 마음에 뿌리 박고 있는 인의 예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사덕이 되겠죠? 자, 본성으로 삼는다. 사덕을 본성으로 삼는다. 사덕. 그럼 사덕은 무엇을 확충함으로써 발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사단을 확충시킴으로써 사덕을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사덕을 무엇으로 삼는다? 본성으로 삼는다. 그러면 사단과 사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도덕적인 것이죠. 어떤 본성이 되겠습니까? 선한 본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군자는 소인과 달리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 보존한다.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군자는 이 마음을 잘 보존하지요. 잘 키핑해 놓는단 말입니다. 네 글자로 존심양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지 않지만 소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선한 마음을 잃었단 말은 어떻게 된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인이라는 것은 덩치가 작거나 키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밴댕이 소갈땡이처럼 조그만하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마음이 넓은 대인이 되고 싶습니까? 마음이 적은 소인이 되고 싶습니까? 마음이 넓은 대인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군자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이라는 사덕 중에 하나인 덕으로서 마음을 어떻게 한다? 보존한다. 예로서 마음을 어떻게 한다? 보존한다. 마음을 보존한다. 존심. 어진 자는 즉 인자가 되겠죠. 남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랑하고. 예가 있는 자는 남을 공경할 수 있다. 남을 사랑한다. 애인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을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 맹자가 될 것입니다. 자, 기억. 군자는 소인과 달리 타고난 본성에 순응하지 않는다. 자, 군자라는 사람은 플러스 사람이죠. 타고난 본성. 자, 순응하지 않는다.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럼 타고난 본성이 어떻길래? 마이너스길래. 타고난 본성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다. 타고난 본성을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군자가 된다.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순자의 입장이 되겠죠. 타고난 본성이 마이너스 안 좋습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변화시키죠. 그러한 사람이 군자다. 바로 순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니은 사람은 누구나 교육과 수양을 통해 군자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서도 이 화성기위도 여기서 어떻게 표현 썼습니까? 교화한다 했죠. 교화를 통해서 순자 교육 강조하죠. 그러면은 맹자의 관점에서도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존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자도 역시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교육을 강조하고, 맹자도 지킬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상가의 공통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같지 않다. 자, 여기서 보도록 합시다. 순자나 맹자나 모두 인간의 본성의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군자나 소인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본성의 출발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교육이나 또는 환경에 따라서 그 본성이 나뉘게 되고, 그 본성을, 나쁜 본성을 바꾸었냐 또는 좋은 본성을 지키냐에 따라서 군자가 될 수 있고, 나쁜 본성을 그대로 이어가냐 좋은 본성을 잃었냐에 따라서 소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같지 않다? 아니죠. 서로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교육받고 어떤 환경에서 지내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나쁜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릴.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죠. 타고난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는다. 플러스가 되겠죠. 타고난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대로 유지한다. 지킨다. 자, 이것은 누가 되겠습니까? 맹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순자 입장만 맞지요. B. 공통점 맞지요. 이거는 아예 다르다 했고, C. 맹자 입장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인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이, 네, 우리 지금 윤리 자, 윤리 A와 C 분반이 총 24명인데 정답률이 77.8%네요. 한 4분의 3 정도는 맞춘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윤리 수업 딱 2번 했는데, 예, 이번 문제 어떤 문제를 했습니까? 작년 11월 수능에 몇 점 문제입니까? 3점 문제네요. 진짜 잘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고 전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학년 문제고 2학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26쪽입니다. 26쪽 전에 이제 1단원을 끝내고 2단원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윤리라고 할 수 있는, 동양 윤리라고 할 수 있는, 또는 한국 윤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배우게 되겠지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페이지 27쪽을 가면은 동양 윤리 사상의 연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동양 윤리 사상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무엇을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불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기했지요. 유교와 도가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 제시된다? 중국 고대 사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에 반해 불교는 기원전 6세기 무렵 인도에서 발생한 사상으로서 기원 후 한 200~300년 정도 됩니다. 한나라 때 중국에 전파가 되고, 이 전파된 불교가 다시 우리나라에 언제 전파됩니까? 여러분들 한국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삼국시대에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유자는 무슨 유자일까? 예, 선비 유자입니다. 선비. 이 불자는 부처란 말을 이 한자로 음력을 한 것입니다. 예, 도자는 도가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교와 도가 사상입니다. 유교와 도가 사상. 예, 중국 고대 사상이 되겠죠. 춘추 전국 시대에 이루어서 자 중국 고대 사상입니다. 자, 유교와 도가 사상의 배경은 해서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러서 주나라의 정치 사회 질서가 무너지자 사회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국가 간 전쟁이 빈번해졌다. 우리가 이런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춘추 전국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두 번째 주나라가 어떤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통치 시스템은 바로 봉건제입니다. 봉건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지역에 이 어떤 그 아버지가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넓은 통치, 이거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한 2500, 2600년 전에 교통이나 어떤 통신의 시설이 잘 발달되어져 있겠습니까? 그것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고, 하지만 넓은 대륙은 다스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넓은 대륙을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중심 아버지가 되는 나라에서는 누구를 이 지역에 보내서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까? 예, 자신의 아들이나 동생이나 친척이나 형제들을 보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봉건제란 것은 어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쉽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남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 남한테 맡기면 이 사람들이 언제 들고 일어나서 반역해서 내 자리를 뺏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 나와 같은 피, 나와 같은 가족, 친척들을, 믿을 수 있는 친척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국가 전체가 하나의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족 통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배치된 제후들이 준하에 들어오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설날 추석과 비슷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 아들아, 동생아 되겠습니까? 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주나라가 이제 이 대륙을 통일한 이후에 처음에는 다 아는 친척들, 가족들이 배치되었지만 이것이 200년에서 3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서로 어떤 친인척 관계가 뚜렷해지겠습니까? 멀어지겠습니까?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이 총구석에서 계속 제후의 역할만 하고 있을 필요가 있냐?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로 다 침범을 한다는 것이죠. 서로 침범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주나라의 역할도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센터의 나라도 점점점 그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센터의 아버지의 나라의 힘이 어떻게 되고 약해지고 그 주변의 제국들의 힘들이 더 세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세진 제국들이 나도 이참에 한번 중앙 집권을 해볼까? 왕이 돼볼까? 하면서 서로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시대를 가리켜서 어느 시대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것입니다. 내부의 갈등이 고조됐다 했죠. 내부의 갈등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빈번해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되겠죠?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 지었다? 춘추 전국 시대라고 이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춘추 전국 시대가 뭔지 우리가 네이버 지식백과입니다. 지식백과 중에서도 두산백과인데, 자, BC 770, 와,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이죠. 2800년 전. 예,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눈다.
전국시대는 하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한 군데로 묶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춘추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이건 터치가 안 되는데 가운데쯤 선생님이 놓겠습니다. 공자가 지은 노나라의 역사책 제목입니다. 춘추, 봄과 가을. 그리고 이어서 전국이란 말은 여기 나와 있죠. 전국은 한나라의 유황이 쓴 전국, 즉 여기서 전자는 전쟁할 때 전자입니다. 얼마나 전쟁이 발생했는지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국가들 간의 전쟁을 했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학자들은 역할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윤리학자들의 역할은 바로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규범이나 제도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새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제자 백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제자 백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때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했던 수많은 사상가들과 학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교라는 것이 되겠죠. 어떤 제자 백가 중에 어떤 사상가들도 있었냐면 엄격한 법으로서 다스리자라는 사상가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많이 출제됐는데 그 사상가 이름이 한비자입니다. 한비자의 법가. 수주대토란 말 들어봤습니까? 수주대토, 그 뛰어오는 토끼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나무꾼, 그 이야기도 바로 한비자의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묵가라는 사상가도 있었습니다. 서로 두루두루 사양함으로써 이 혼란스러움을 해결하자 되겠죠. 병가가 있습니다. 병가의 대표적인 사상가 누가 있겠습니까? 손자. 그래서 손자병법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병자 또는 병가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전술, 전쟁과 뛰어난 전략, 전술을 통해서 이 혼란을 종식하자라는 입장이 되겠지요. 그리고 제자 백가 중에서 도덕적 가치를 통해서 이 혼란스러움을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사상가들이 바로 유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유교의 주장입니다. 우리 이제 곧 있으면은 또 공자, 명자, 순자, 그리고 주자, 왕수인, 이왕이, 정약용을 배울 것인데 그 출발을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과서에서. 자, 유교는 무엇을 중요시킨다? 인륜. 쉽게 얘기하면은 도덕이 되겠죠. 누가 창시했다? 공자가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유학이 뭔지, 유가가 뭔지, 유교가 뭔지 검색을 해보면은 공자의 학문을 공부하고 계승하고 공자를 숭배하는 사상가들이 바로 유교, 그리고 공자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바로 유학, 그리고 그 학문을 배운 집단을 유가, 집가자 써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때까지 전래했던 학문을 모아 크게 이룬 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무엇이다 라고 합니까? 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을 통해서 유교의 체계를 세웠고 인간은 바로 인과 예를 실천할 존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죠. 인이라는 것은 누가? 사람이 두 명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 바로 인간 관계라고 하죠. 이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 이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 애인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과 사람 둘을 결합해서 만든 글자로서 나와 상대방, 인간과 인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선생님, 사람을 사랑한다? 육아는 연애 장려, 결혼 장려 그런 사상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사람과 사람을 남자와 여자의만의 관계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사람과 사람, 대표적인 사람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집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제일 고생하고 있죠. 부모님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누굽니까? 부모. 그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사랑입니다. 바로 효가 되겠죠. 그리고 형제와 자매 간의 사랑, 우애, 제. 임금과 임금이 나오면 누구의 인간이 나오겠습니까? 신하의 간의 사랑, 관계, 충. 친구와 친구의 관계, 신. 그래서 교제, 충신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인을 실천한 것이 바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라는 사상가에게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인 안녕이라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인이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녕아, 인이란 것은 바로 극기, 사사로운 개인의 욕구를 어떻게 하고 극복하면 무엇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예로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내면의 도덕성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이라는 내면적 도덕성을 밖으로 실천하고 드러냈을 때 나타나는 덕목이 바로 무엇이다? 예란 것입니다. 나만의 욕구를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추구해야 될 사랑을 실천한다면 봉래, 예로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란 것은 바로 내면의 도덕성을 확장한 사회의 규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과 예를 실천한 것이 바로 공자의 사상이고 이 공자의 사상을 이어가고 계승한 것이 바로 무슨 사상이다? 유가, 유교, 유학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어서 도가의 주장입니다. 도가는 기본적으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만물의 원인이 되는 원리로서 노자는 만물이 도에서 나오고 도에 의해 운행된다라고 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이 도라는 것은 어떤 우주 만물, 이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이자 이치이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이 가능하다. 언어와 경험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도는 옥야에서 만나서 한번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굉장히 큰 어떤 말로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근본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천하의 모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하가 있게끔 하는 어머니와도 같아 라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가는 무엇을 주장한다? 무위자연,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무위자연이라는 것은 무위, 바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어떤 자연의 이치대로, 도의 이치대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언가를 한 이런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도를 따르는 삶, 자연의 이치에 순수히 따르는 삶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 재물, 그리고 자유롭게 누리는 소요의 경지. 지금 뭐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집에들 많이 있는데 갑갑하죠.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꽃 있고 공기 좋고
또 좀 마음이 탁 트이는 자연으로 가고 싶죠. 그것이 바로 도가가 추구하는 재물의 경지 또는 소유의 경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도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무위, 그리고 자연,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바로 도가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가와 도가의 가장 큰 차이점 눈에 띄겠습니까? 자, 유가는 도덕적 가치, 인위적인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킨다면 도가에서는 무의의 뭘 중요시킨다는 거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론 수업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앞에 문제 풀이도 좀 꼼꼼하게 했고 뒤에 이제 동양윤리의 출발점 그리고 중국 고대 윤리의 출발점인 유교와 도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교과서 부분을 우리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이